안녕하십니까, 시다먹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유튜브로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인체가 어떻게 하면 빨리 좋아질 수 있는 것 중에서 등 쪽에서 일어나는 어떤 문제와 그 전체 인체를 보는 관점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제 전화번호를 확인하시고요. 자, 사람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사람을 그려놓고 이 사람의 기준점을 나눠야 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좋아지게 할 건지 그 기준을 그립니다. 첫 번째 여기 견갑골을 그리고요. 그 다음에 골반을 그립니다. 자, 여기에 경추 1번의 그림을 잡고 요 흉추 견갑골 여기가 흉추 3번입니다. 흉추 3번의 그림을 잡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의 선을 그려서 삼각형의 구도를 만듭니다. 두 번째는요, 흉추 12번이 우리 몸에는 승모근이 끝나는 자리입니다. 여기를 기준으로 두 번째 그림의 선을 그려봅니다. 또 이 골반의 가장 높은 곳에다가 또 하나의 선을 잡고 다시 하나의 선을 그려봅니다. 또 천골라인 밑쪽으로 다시 하나의 선을 그려서 이제 이 세 개의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고객 관리하는 기본적인 걸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첫 번째, 이 부분에다 1, 2, 3이라는 숫자를 집어넣고 1이라는 곳에는 우리가 상초라는 기운을 넣고 2번은요 중초의 기운, 3번은 하초의 기운을 집어넣고자 합니다. 상초의 기운은 안개와 같고, 중초의 기운은 거품과 같고, 하초의 기운은 또랑과 같습니다. 지금 제가 강의를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밴드에서 라이브 무료 강의를 합니다. 밴드에서 매주 월요일, 아니면 평일날이든 저녁 시간이든 아침, 현재는 2월달에는요, 3월달에는 매주 아침에 4월 6일까지 무료로 1시간씩 라이브로 강의를 합니다. 밴드에서. 그래서 그 무료 라이브 강의를 보시려면 여기 저한테 문자로 010-9793-7582로 문자로 밴드 라이브 무료 강의를 보고 싶다고 하시면 제가 초대를 해드리면 매 4월 6일까지는 지금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일을 못하고 강의를 못 나가니까 그때는 매일 라이브를 해줄 거고, 그 향후는 일주일에 2회 정도씩 제가 라이브를 무료로 할 겁니다. 유튜브에서 이렇게 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라이브 강의가 가능하신 분들은 초대해달라고 하시면 제가 라이브 강의를 초대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상초의 기운은 안개와 같고, 중초의 기운은 거품과 같고, 하초의 기운은 또랑과 같습니다. 상초의 기운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두통, 목 디스크, 불면증, 또 팔저림, 주로 이런 거고요. 중초의 기운은 소화기 쪽의 문제를 전부 다 포함합니다. 하초의 기운은 배설기와 생식기를 같이 포함하는 문제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의 몸은요, 상초, 중초, 하초의 기운을 잡고 여기서부터 또 하나 풀어가는 그림을 잡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 수기를 할 때 어떻게 잡아가는 거죠? 상초는 어디에 잡습니까? 우리는 목이라는 경추라는 부분을 또 이해를 하게 되죠. 사람의 몸이 이 세 개의 그림으로 나누고 나서 또 어떤 그림을 보게 되냐면요, 몸에서 느끼는, 자, 우리 어르신 잠깐만 이쪽으로 나올게요. 자, 거기 계십시오, 어르신. 네. 자, 우리 몸이 반드시 좋아지는 자리들과 요거의 그림을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몸이 반드시 좋아지는 자리가 요추 1번을 컨트롤하면 좋아진다. 좀 이따 설명 더 하겠습니다. 두 번째, 쇄골뼈를 케어해야 된다. 세 번째, 우리 몸의 횡격막을 케어해야 된다. 네 번째, 종아리를 케어해야 된다. 다섯 번째, 상경추를 케어해줘야 된다. 이 5군데를 해결하면 이 모든 몸들이 다 좋아질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여기를 좋아지게 하면서 우리 몸에서는 어떤 작용을 보냐면요. 몸이 좋아지고 났을 때 이 좋아지고 나는 것에서 덜 풀리는 것들도 집중적으로 풀어주는 포인트가 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를 통해서 먼저 한번 해결해 봅시다. 요추 1번이라는 건요. 흉추 12번 밑에 있는 요추 1번입니다. 요추 1번은 왜 중요하냐면 다시 어르신 모셔야 위에서부터 척수신경에 내려다가 팔꿈치가 끝나는 이 부분이 흉추 12번입니다. 여기 요추 1번입니다. 여기서부터 뇌척수에게 흐름이 쭉 내려오다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레벨적으로 볼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맨 처음엔 너브. 자, NERV 맞죠? 신경. 신경이라는 거는 또 그 에너지적 위에서 상위 레벨이고 그 밑에 신경 레벨은 머슬. 근육입니다. 혹시 제가 단어가 틀리거나 이런 거 이해해 주십시오. 이런 거를 안 쓴 지가 30년 넘게 쓰다가 갑자기 막 너브 하니까 헷갈리고 이럽니다. 자, 머슬 밑에는 피, 블러드. 자, 피. 여기는 혈관계통으로 가는데 정맥을 얘기합니다. 이 혈관이 돌게 되면 이제 우리가 장부로 갑니다. 장부. 장부 에너지가 돌게 되고 거기서 NK세포부터 여러 가지 세포를 가지고 치료하는 치유 반응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요게 하나의 공식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요추 1번이라는 그림을 놓고 여기를 봤을 때 척수신경을 가지고 쭉 내려오다가 갈라지죠. 상위 레벨입니다. 얘네들이 내려가면서 이제 근육을 지배하고 근육 안에 있는 혈관의 순환작용을 컨트롤하게 됩니다. 요추 1번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하지 쪽에서 일어나는 치유 반응은요 거의 70%가 일어납니다. 요추 1번 기준으로 하지에서 70%의 치유 반응이 일어나고 나머지 30%는 쇄골뼈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쇄골뼈. 우리는 이 쇄골 클라비클이라는 쇄골뼈의 반응에서 어떤 걸 보게 되냐면 심장의 피가 머리로 올라가야 됩니다. 심장의 피가 머리로 올라갈 때 여기서 중력의 역방향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는 심장의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이 이쪽 어깨의 움직임으로 보죠. 어깨가 움직여서 펌핑 작용을 하고 두 번째 교근이 움직여서 피가 올라가죠. 근데 쇄골은요 요 밑으로 상완신경총이 내려옵니다. 그죠? 이렇게 팔로. 그리고 요 밑으로 사각근 근목을 뚫고 나오는 신경들이 또 내려옵니다. 또 요 밑으로 미주신경 또 횡격신경이 내려갑니다. 쇄골이라는 것 그리고 여기로 쇄골과 동정맥이 흐릅니다. 이 모든 작용이 쇄골에 있기 때문에 치유적 반응의 30%는 거의 쇄골에서 일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쇄골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쇄골이라는 것은 지금 허리에서 요추 1번에서 70%의 작용을 하는 거고 여기서는 30%의 작용이 일어나는 것이죠. 30%의 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작용을 똑바로 인지하고 쳐다보게 됩니다. 여기까지 인지가 되면 이제 여기를 잡아주려면 어떻게 잡느냐면요. 쇄골뼈를 만져봤을 때 얘가 틀어진 사람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 이거 저랑 실기 때 봐야 될 부분입니다만 오늘 조금 생각을 좀 해보자. 얘가 틀어진다. 틀어진다는 건 얘 문제를 해결할 때는 항상 팔을 들어서 자, 왜 팔을 드는 작용을 하냐면요. 여기 반에서 대흉근의 쇄골치가 상완근에 붙습니다. 결국 상완근의 움직임에 그 영향을 받아서 쇄골뼈의 균형과 밸런스가 깨집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고 나서 고객을 보기 시작하면 쇄골뼈를 이제 그때부터는 집중적으로 만지게 됩니다. 집중적으로 만져서 아, 쇄골뼈를 잡아주려면 결국 팔의 움직임으로써 해결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쇄골뼈라는 부분을 해결합니다. 자꾸 물어보지 마십시오. 제가 진짜 교수냐고. 네, 교수 맞습니다. 건국대학교 교수입니다. 자, 건국대 산업대학원 이미지산업학교 교수입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강의해 주는 거는 이 세계가 참 많은 분들의 실력자도 많고 진짜 고수들도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진짜 실력이 많고 고수분들이라 본인들이 되게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강의하시는데 저는 머리가 나쁩니다. 그리고 저도 어렵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랑 같은 비슷하게 이해하는 수준으로 강의해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필요하시면 보시는 거지 저한테 비난을 하거나 교수가 그런 너 진짜 교수냐 이런 것도 안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에 대한 진짜 교수냐고 묻고 싶으면
건국대에다 문의하시면 거기에 확인되시고요. 말씀드렸듯이 저는 원래 신구전문대 물리치료과를 1988년도에 입학을 했고요. 그 사이에 방송통신대도 나왔고 그 다음에 사이버대로 미용학과를 졸업을 해서 건국대 산업대학원 향장학과를 졸업하고 건국대학교 박사과정 이공계대 화장품공학과의 박사과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강의했던 데는 열린사이버대에서 한 5, 6년 이상 강의했고요. 그리고 경기대학교 대체의학대학원, 그 다음에 단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에서 강의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는 100억샵이라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모아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라는 사람은 괜히 평가하지 마시고요. 제가 올려놓은 영상들 많습니다. 그냥 그거 영상 쫙 다 보시면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도 부족하시면 저한테 문자 보내시면 저기 라이브 강의 볼 수 있고 거기에도 근육을 쭉 정리해서 무료로 볼 수 있는 또 근육학 밴드라는 게 또 따로 있고요. 실기 영상 밴드라는 게 따로 있으니까 거기서 보시면 돼요. 일단은 유튜브에 올라가는 영상도 어마무시하니까 그거랑 같이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 저를 대학원에서 만나면 등록금 비쌉니다. 일단 여러분들 편하게 보시자고요. 자, 그래서 이제 횡격막이라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횡격막은요, 치마살 위아래를 분리해주고 여기에 내장기가 붙어 있어요. 오른쪽은 간하고 붙어 있고 내장기들이 어떤 그 막에 의해서 연결됩니다. 콜라겐 막에 의해서 연결됩니다. 그래서 앞에 장갑막 또 쭉 뒤에도 후쪽에도 뒤에도 연결되어 있는 어떤 막들로 연결되어 있는데 얘네들이요 횡격막을 호흡할 때마다 그 움직이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움직임의 작용에 가장 스프링 역할을 해주는 게 이 부유노골이고요. 얘네가 움직일 때마다 숨을 쉴 때마다 간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때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소화관의 길이가 12m 중에서 7m가 호흡과 동시에 어떤 운동을 합니다. 이 운동을 할 때 운동성에 따라서 나머지 장기들이 편안함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움직여지게 되죠. 소장이 움직이고 간이 움직이면 우리 몸에서 치유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 횡격막의 움직임을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야 됩니다. 횡격막을 지배하는 신경은 경추 3번에서부터 5번입니다. 그래서 횡격막을 지배하는 목은 이 목의 에너지가 편안하려면 결국 여기에 잡고 있는 흉골의 에너지가 잡혀줘야 된다는 거죠. 배를 바닷가에다 세워놨습니다. 가운데에. 그럼 이 배가 닷을 내리지 않으면 계속 뭐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닷을 내립니다. 바닷속에다가. 목이라는 이 포인트를요. 앞에서 흉골에서 잡아주지 않으면 이 목 자체는 균형을 잃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횡격막을 치료하고 싶을 때 그 뿌리인 경추를 풀고 싶을 때는 이 흉골 라인을 풀어줘야지 이 라인이 풀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관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너무 쉬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는 횡격막입니다. 네 번째는 종아리입니다. 자, 피가 돌아야지 몸이 좋아집니다. 사람이 좋아지는 원리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 피가 돌아야 된다. 두 번째, 그래비티 안에, 중력선 안에 들어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피가 돌 때 우리는 심장을 생각합니다. 심장의 어떤 펌핑 작용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심장의 작용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심장이 아닌 저 종아리를 케어하면 심장과 몸의 전체 혈액순환을 케어해주거나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 종아리를 풀어라. 종아리를 주물러라. 종아리를 주무르면 몸 안에 소통이 일어나고 순환이 일어나서 내 몸에서 치유 반응이 일어난다. 그래서 모든 치유의 에너지는 종아리를 통해서 얻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종아리를 풀어주는 과정이 네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상경추라는 부분이 경추 1번과 2번은 우리가 어퍼 서비칼 또는 상경추라고 부릅니다. 경추 1번과 2번은 물렁뼈가 없습니다. 다른 뼈 사이에는 물렁뼈가 있는데 물렁뼈가 없다 보니까 약 6가지의 문제가 생깁니다. 자, 1번 뇌압이 오릅니다. 2번 혈압이 오릅니다. 3번 림프순환이 안됩니다. 4번 640만 주의 뇌신경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5번 미주신경의 문제로 인해서 장부의 기능이 원활하게 소통이 안됩니다. 6번째 알파파의 파장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몸에서 자연치유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상경추 위에는 뇌관이 있고요. 뇌관 위에는 변연계, 변연계 위에는 대뇌피질이 있습니다.
이 상경추를 풀어줌으로 인해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소통의 원래 뿌리의 근본적인 자리부터 해결하는 겁니다. 이 5가지를 우리는 몸에서 해결해주고 나면 1번 상초, 2번 중초, 3번 하초의 기운이 풀리고 좋아진다는 거죠. 이렇게 놓고 여러분들 봅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가운데 쭉 동맥의 선을 그어봅시다. 선을 그으면 여기에도 하나하나의 핵심적 자리가 있다는 거죠. 흉추 3번은 폐랑 연결됩니다. 흉추 12번은 위장과 연관됩니다. 그리고 요 사이에 4번하고 5번은 심포와 심장과 연관됩니다. 여기 와서 9번 정도 되면은 간하고 연관됩니다. 큰 것만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요 라인에서 일어나는 게 내장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그 중에서도 7번이라는 요 선은 대내장 신경줄기의 중심이기 때문에 내장기의 근본적 뿌리의 핵심인 자리다. 그래서 저희가 두 번째 우리가 얘기했던 2번 구역, 등 쪽에서 일어나는 2번 구역이다라는 거죠. 자, 우리는 등 쪽에 있는 것을 배수혈이라고 부르고, 앞쪽에 흘러가는 어떤 자리들을 우리는 모혈이라고 부릅니다. 모혈과 배수혈의 관계는 배수혈이 뿌리 자체이기 때문에 모혈 자체의 어떤 반응이 배수혈 자체가 케어합니다. 사람이 정면으로 보여주는 모습과 뒷면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뒤에는 마치 발전소와 같은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바다를 탁 몰고 나갑니다. 그럼 겉에가 보이죠? 거북선이 보이고 위에서 화포를 쏘는데 그 배 안쪽 맨 밑에 지하실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노를 젓습니다. 그 배를 움직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등 쪽의 모습은 결국 우리 몸을 살려주는 펌핑, 에너지, 뿌리. 그래서 여기를 감독해주는 감독활동자의 동맥이르고, 앞쪽은 마트림, 임신하다 임자인 인맥이 흘러가게 되고, 여기는 모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수기요법으로 사람을 좋아지게 하려면 일단은 내장기를 컨트롤 하셔야 됩니다. 내장기를 컨트롤하려면 저 3개의 구역을 이해하시고 요 5가지, 요추 1번, 쇄골, 횡격막, 종아리, 상경추를 푸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지나고 국가적으로 힘든 일들이 지나면 여러분들하고 실기를 하면서 제가 이 모든 과정들을 좀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이쪽 세계에 진입을 해서 이쪽 세계 공부하고 계신 여러분들, 이쪽 세계는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편안하지는 않으면은 또 나름대로 또 되게 재밌는 일들이 많습니다. 공부만 제대로 하시면요. 그리고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불특정다수가 보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론이 바탕되지 않는 수기는 절대로 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론을 바탕해서 보시고요. 여기저기 힘들게 쫓아다니면서 공부하시지 마시고 신원번 검색하셔서 여기 나와 있는 영상들부터 쭉 보시고요. 실기 영상들은 혹시 그 영상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 영상도 조작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이론이 바탕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런 테크닉이 안 나온다는 거 이해하시고 잘 되시기 바라고요. 저도 항상 응원할 거고요. 저한테는 전화를 하면 못 받습니다. 문자로 하시면서 라이브, 밴드 라이브 무료 강의 매일 하는 걸 보시고 싶다면 저한테 문자를 주시면 여러분들을 초대해서 그 영상 지금도 올려져 있는 것도 있고 또 내일도 하고 하는 영상을 무료로 보시기 바라고, 또 여기에 들어오시면 저한테 문자로 실기 영상 밴드를 해달라 그러면 제가 근육학이나 실기를 올려놓은 그 밴드도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힘내시고요. 항상 여러분들 응원합니다. 신원봉 교수는 진짜로 여러분들의 힘든 그곳에 같이 하고자 합니다. 잘 되시길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